3주 만에 7kg 뺀 사람들, 왜 대부분 다시 찔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3주 만에 7kg 감량, 한 달 다이어트로 10kg 성공,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쪘어요. 심지어 더 쪘어요. 오늘은 빠른 체중 감량이 왜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빠지는 건 살이 아니라 물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첫 주에 3kg이 빠졌다면 실제 지방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kg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수분과 글리코겐입니다. 우리 몸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글리코겐 1g에는 물 34g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평균적으로 약 500g의 글리코겐을 저장하는데 여기에 결합된 물까지 합치면 약 22.5kg입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이 확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과 수분이 빠진 거예요. 실제로 지방 1kg을 태우려면 약 7,700칼의 에너지 적자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500칼씩 덜 먹는다면 일주일에 고작 0.5kg의 지방만 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2kg 정도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속도입니다. 첫 주에 3kg이 빠졌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착각인 거죠. 두 번째 진실, 근육이 빠지면 대사량이 무너집니다. 빠른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근육 손실입니다. 급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은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분해합니다. 2015년 미국 임상영양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감량된 체중의 2,530%가 근육이었습니다. kg을 뺐다면 그중 3kg이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기초 대사량의 2030%를 근육이 담당합니다. 근육이 1kg 줄면 하루 기초 대사량이 약 1330칼 감소합니다. 3kg이 줄면 하루에 약 4090칼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이면 1200만 2700칼, 1년이면 지방 24kg에 해당하는 차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이어트를 끝내고 정상 식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근육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게 요요 현상의 핵심입니다. 빠르게 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 호르몬이 배신합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으로 위에서 분비되며 지금 먹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렙틴은 포만감 호르몬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알려줍니다. 2011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10명의 과체중 환자들이 10주간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평균 13.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추적 조사에서 그렐린 수치는 다이어트 전보다 약 20% 상승했고 렙틴 수치는 약 65% 감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체중을 감량한 후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더 먹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이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라고 자책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배신한 겁니다. 네 번째 진실, 단순당은 식욕폭탄입니다. 빠른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당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흰빵, 과자, 청량음료 같은 것들 말이죠. 단순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혈당을 빠르게 낮춥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다 보니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에너지 부족, 빨리 먹어. 이게 단 음식을 먹고 23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파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2013년 미국 임상영양학저널 연구에서는 고당질 식사를 한 그룹이 4시간 후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강한 배고픔을 느낀 반면 저당질 식사 그룹은 안정적인 식욕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은 조금만 먹을게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당은 중독성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단순당은 가능한 한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5번째, 진실복합 탄수화물이 답입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약 120g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3인 반면 현미는 약 50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23시간 후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통밀, 잡곡, 콩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완만해집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면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대략 532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6번째, 진실 운동은 종류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운동하면 왜 배가 더 고파지나요? 사실 운동과 식욕의 관계는 운동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저강도 유산소 운동, 즉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대체로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고강도 운동은 다릅니다. 2008년 미국 생리학저널 연구에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후 그렐린 수치가 감소하고 포만감 호르몬인 펩타이드 YY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효과는 운동 후 약 1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해됩니다. 중저강도 활동은 사냥이나 채집 같은 일상 활동과 유사해서 에너지 보충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고강도 활동은 위험해서 도망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럴 때 몸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1020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저녁 식사 23시간 전에 하는 겁니다. 버피, 스쿼트 점프, 계단 오르기, 빠른 인터벌 달리기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건 어렵습니다. 식단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 진실 시간이 유일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중 세트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이 유지하려고 하는 기준 체중입니다. 장기간 특정 체중을 유지하면 몸은 그 체중을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줄면 비정상 상태야,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라고 반응합니다. 앞서 말한 2011년 연구에서 보셨듯이 이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됩니다. 급격하게 살을 빼면 우리 몸은 최소 1년 동안 계속해서 다시 살을 찌워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시간입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0.51kg 정도의 완만한 감량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손실도 최소화되고 호르몬 변화도 덜 극적이며 요요 현상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kg을 빼고 싶다면 최소 36개월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에도 최소 6개월은 그 체중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새로운 체중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결론, 빠른 것보다 지속 가능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단순당을 완전히 끊으세요. 설탕, 액상과당, 흰빵, 과자, 청량음료는 식욕 폭탄입니다. 둘째, 복합 탄수화물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현미, 귀리, 잡곡과 함께 달고기, 생선, 두부를 드세요. 셋째,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천천히 감량하세요. 일주일에 0.51kg, 한 달에 24kg이 적당합니다. 다섯째,
유지 기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목표 체중 도달 후 최소 6개월은 유지에 집중하세요. 빠른 체중 감량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과학이 필요합니다. 의지로 버티는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호르몬을 이해하고 식욕을 관리하고 근육을 지키고 시간을 들이는 과학적 다이어트가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